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6일 목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매파적 의사를 공개해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데요.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가속화 논의에 위험 선호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도 미증시와 커플링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지수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0.44% 하락한 2,94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하락한 1,00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새해에서부터 제가 원래 흔든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12월 달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원래 1월장에서는 급등하는 경우도보다는 연초부터 올라가는 척하고 흔드는 경우가 많다라 그랬죠. 어쨌든 흔들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해외 시장이 그동안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흔드는 폭이 좀 작다. 그래서 2,950 정도는 지지를 할 거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다가 어디서부터는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다. 왜냐면은 음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빠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빠지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미국 시장에서 다우존스가 잘 버텼는데 그래도 나스닥이 3.34%가 폭락이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금리 인상과 양적 그 긴축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얘기가 있던 거고 금리 인상도 작년도서부터 해서 아주 징그럽도록 많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폭락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물론 그보다 또 조기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 악재가 먹혀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서는 자, 지금 다우존스 월봉을 보면 월봉을 봐봐요. 월봉을 보면 다우존스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서도 많이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계속 가다 보니까 그냥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저는 판단이 되는 거지 이게 진짜로 작년도부터 얘기했었던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그걸로 빠졌다 하기보다는 그냥 그 핑계로 그냥 빠진 건데 진짜 빠질 거였으면 나스닥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우존스도 폭락이 나와야 되고 오늘 물론 어제는 강하게 움직였지만 오늘은 좀 빠지겠죠. 영국 시장도.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제 그러면 같이 이렇게 폭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독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 시장은 다 강했고 그냥 다우존스하고 나스닥도 많이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그중에 이제 나스닥이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럼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빠질 거냐? 작년도부터 맨날 얘기했었던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시장이 그걸로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거냐? 그걸로는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은 지지 라인이 바로 밑에 14,900짜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일단 강력한 저점의 지지 라인이니까 박스권은 유지가 될 거고 혹시나 이게 또 깨지더라도 그 밑에 또 다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 저점 자리도 있고 14,500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저점 라인들이 여기 14,000짜리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강하게 4개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뭐 늘 그랬어요. 떨어지면 더 강하게 올라가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떨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시 반등을 나오면서 박스권으로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뭐 미국 시장은 그래도 그동안 신고가를 가고 올라간 거라도 있지. 아까도 언론을 보면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1,500%, 15배라도 올라간 거라도 있지.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까지도 올라간 것도 없는데 맨날 떨어지니까 조금 억울하다. 맞아요.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원래 연초장은 그냥 연례 행사처럼 늘 이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하시고 3,050 돌파가 안 나오면 쫓아가지 마셔라. 그래서 2,950까지는 흔들 수가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었었는데 또 어제는 또 음봉으로 떨어지길래 2,950도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어제 좀 새롭게 들어간 부분들인데 어쨌든 어제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양봉으로 이렇게 뻗었을 텐데 어제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관망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음봉은 물, 양봉은 불. 그래서 막 활활활 타오르려면 물을 뿌리면 안 돼요. 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계속 물을 뿌리니까 이 장작이 타지를 않고 계속 젖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개파락의 양봉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것만큼 충격적으로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봐주지를 않아요. 어제 4%, 5% 종목들이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10%, 20%가 떨어집니다. 원래 그래요. 하락장에서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제 좀 빠졌다고 IT 대형주 쪽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LG 디스플레이서부터 해서 삼성 SDI, LG 화학, 뭐 몇몇 종목들이 보이고 삼성전자도 0.65%로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났었는데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철강주들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어제에 이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쪽에서 어제도 자동차, 철강주, 그다음에 조선주 이쪽 애들이 강했는데 오늘도 그쪽이 이어지면서 지수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주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왔는데 폭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방 경직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매보다는 2,900 정도의 지지를 일단은 오늘은 좀 살펴보시고 오늘 미국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급락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는 약간 소폭 조금 플러스인데 이거 의미가 없죠. 본장이 시작하고 나서 다시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나스닥하고 다시 다우로 또 시장을 가보면 다우존스는 어제도 신고가를 갔다가 밀린 상황인데 얘는 좀 밀려도 괜찮아요. 눌림목으로. 밀려도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 세게 밀렸으니까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여기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길 깨면 얘네들 박스권으로 다시 돌변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된 상태에서 하루 이틀 뒤에 하방 경직을 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오늘 반등이 나오던 이틀 뒤에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반등이 나오던 그게 확인이 되고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2,900을 지지해 준 상태에서 저점을 찍고 양봉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관망이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투매보다는 관망이 유리하고 그래서 2,900 지지 그다음에 2,950을 회복을 해주는지 일단 요게 관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두려워가지고 아침에서 종목들 다 던지고 싶었겠지만 아직은 던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차라리 던질 거면 2,822자리가 깨지면 던지세요. 완전 저점 자리가 깨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12월 달에도 얘기했습니다. 12월 달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원래 연초서부터 흔들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원래 자주 있었어요. 자주. 매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정도이지 뭐 특별히 뭐 다른 해보다 뭐 굉장히 나쁘거나 더 떨어지거나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 일단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한다 그래서 무턱대고 막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버티라는 얘기예요. 더 빠질 수 있지만 버텨라. 일단 2,900이 지지가 되는지 오늘 확인하시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시장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오늘 좀 대형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네요. 폭락할 것 같진 않다. 하반 경제가 확인하자. 투매보다는 관망세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이 4.6% 수익률 성공했고요. 어제 편일 때 RFHIC는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6%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테스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테스입니다. 일단은 IT 부품주들이 어제 좀 빠지고 나서 오늘 조금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온 것도 있고, 하이닉스가 일단은 플러스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거 보고, 왜냐면 이게 반도체 장비거든요. 그래서 테스를 오늘 갖고 나온 건데, 하이닉스가 다시 음봉으로 마이너스로 바뀌는 바람에 일단 강세는 조금 어려울 거는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흐름에서는 많이 빠질지 않을 것 같은 종목으로 일단은 테스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전략을 드릴 때 한번 가격 전략을 보고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3,050을 돌파했을 때나 추격 매수가 가능한 거지, 이제 3,050은 아주 먼 나라 얘기가 돼버렸죠. 지금 지수가 2,950이 깨지냐 안 깨지냐 벌써 100포인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럼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이었던 RFHIC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서도 시장이 별로였어요. 별로였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고 3,400원에 내려오면 사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가격이 당연히 안 들어올 줄 알았죠. 왜냐면 시장이 어제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놈의 종목을 쫓아갑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떨어질 때 사라 그랬는데 아직도 그 가격은 안 내려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IT 부품주들이 그래도 빨간색이 보이는 종목들이 몇몇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많이 못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IT 부품주들은 흔들려도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뭐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계속 떨어지겠어요, 애들이. 어디로 떨어졌으면 반등도 줄 거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들이 또 반등을 또 주게 되면 또 주는 대로 또 IT 부품주들은 또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도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통신 장비주인 RFHIC 얘도 지금 지수가 이래서 그렇지 지수가 이렇지 않고 3,050을 갖고 3,100을 갔으면 여기를 돌파를 했겠죠. 그리고 시장은 하락장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들은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얘네들은 먼저 빠졌어요. 이렇게 보면 고점에서 이미 이렇게 빠졌던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래서 박스권 저점 하단에서 바닥을 치고 올리고 있는 종목들이라 RFHC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추천해드렸었던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을 주고 그러면 61선이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애들이 다시 반등을 주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바닥을 잡고 모양을 만들고 있는 애들 중에서 거래가 실린 애들 이런 쪽들이 매매하기가 좀 좋은데 지금 지수가 이래서 그래요. 지수가 이래갖고 지금 통신장비주들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은 어제까지는 이제 그 개별 테마주들, 그래서 정치 테마주라든지 시가총액이 1,000억 가까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위주로 많이 급등하고 그랬는데 시장이 한 차례 빠지고 올라가면 종목들이 많이 싸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늘 그랬어요. 제가 이게 매년 있는 연례 행사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원래 이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은 통신 장비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쪽 애들은 내려오면은 공략 가능하다 여전히. 그래서 내려오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34,000원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거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공략을 해도 좋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보다는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양봉이 나오는지 2,950을 안착을 일단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2,950 문제가 아니고 3,000은 안착을 해줘야 돼요.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3,000은 안착을 해놓고 3,050을 가겠죠. 올라갈 생각이 없으면 3,000 이상으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도를 그렇게 파악하면 돼요. 얘네들이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3,000 이상을 안착을 해서 위에서 놀고 있을 거고요. 올라갈 생각 없이 계속 공매도만 치면서 밑으로 뺄 생각이 있으면 그 자리를 얼씬도 하지 않고 계속 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서 3,000을 안착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도 종목들을 지금 강하게 사서 들어가서 버텨야 되는지 아니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3,000 지지인지 아닌지만 봐도 대충 가늠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종목들을 지금 바닥에서는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 물타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올라가게 하겠지만 그 저점 자리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좀. 빨간색 양봉이 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은 개파랗게 들어줬다가 지금 또다시 살살살 좀 밀리는 것 같은데 느낌이 다시 밀리죠.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에서는 좀 손절을 했다가 지금 많이 좀 줄였거든요. 특히 코스닥은 손절했다가 지금 다시 매수로 들어왔는데 이러면 시장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RFHS는 미도달 가격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늘의 표역 종목인 테스. 자, 매매 전략을 공략을 해보면 일단은 테스. 자, 반도체 장비주고요. 자, 이렇게 61선으로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좀 마르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받은 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시장이 반등을 주면 하방 경직을 주면 이런 애들이 다시 튀어오르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 여기가 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매수 자리가 맞기는 한데 이게 시장과 함께 저점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시장이 바닥을 못 치니까 얘도 바닥을 못 치고 있는 건데 매수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밀려 있을 때 오늘의 저점 자리 한 27,5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강하지 않으니까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면 27,500원에서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지지 라인은 여기 60일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60일선 라인이 대충 한 27,000원 정도가 되는데 27,500원 정도의 공략을 하고 그 60일선 지지 라인에서 버텨주면 재수 좋게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고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고 월요일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강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 더 양봉이 펼쳐지게 되면 테스는 저점 자리가 될 수 있는 예측 매수 자리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확인 매수하는 사람들은 굳이 뭐하러 이거를 모험을 합니까?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월요일 날에 얘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27,500원이 아니고 27,700원도 아니고 28,300원, 28,500원 비싸게 사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플러스가 나오면서 뭐 3,000 회복이 되든 어쨌든 올라가는 양봉이 나올 때에서 확인할 때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그래서 두 양봉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게 확인 매수고 그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오늘은 예측적인 관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채널 라인에서 저점 라인을 지지하고 있는 자리니까 이런 라인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가 되거나 혹은 공략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버틸만 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표적 종목인 테스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테스 만나고 왔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죠. 지금은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시장이 반등을 주면 좀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시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수가는 27,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제일 화끈하기는 한데 원래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에서는 이재명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이렇게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 화끈하긴 합니다만 저는 결과를 알아요. 일일 희비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물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추격 매수는 거기서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면서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SK 바이오팜 10만 SK 7천 바이오팜? 원에 네, 10만 7천 원에 10%요. 비중은 10%시고 네네. 10만 7천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최근에 사셨네요, 보니까. 네네. 산지 한 보름 한 20일 정도 됐어요. 지금 제약주들이 이게 힘을 내려면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얘네들이 우상향으로 강하게 세게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걔네들이 지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러고 있고, 그렇죠? 이러고 있고, 녹십자도 이러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기 전에서는 제약주들이 다시 강하게 올라오기에는 당장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냥 신약 개발한다고 뉴스가 있어서 어떻게 본전까지 가야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주들 예를 들어 한 300개 정도 있으면 신약 개발 얘기는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신약 개발 얘기 나와요. 예.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신약 개발한다 얘기 나오죠. 한미약품도 녹십자도 다 신약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저 대형 그 제약사들은 자기네들이 돈 벌 어느 정도 그 제품들을 이미 벌써 다 라인업을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 개발하면 누가 뭐라 그래, 그렇죠? 뭐라 안 합니다. 네. 우리 약국 가면은 한미약품부터 해가지고 뭐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 그다음에 약들 많이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신약 개발을 해도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왜냐면 그걸 먹고 사람이 뭐 건강해진다라든지 슈퍼맨이 된다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약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이제 자금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총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뭐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조그마한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신약 개발을 한다 하고 보면 딱 재무제표를 보면 다 적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문제인데 근데 SK바이오팜은 그래도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줘서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앞에 또 SK잖아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원래 좋고.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상장했을 때서는 재무제표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좋긴 좋지만 이게 또 언제 또 이게 흑자 전환이 된 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익이 난 게 아니고 작년하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막 2,400억 까먹고 170억 까먹고 아니 700억 까먹고 1,300억 까먹었던 애가 작년에는 177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또 다시 또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또 흑자가 또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흑자가 막 2천억, 3천억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니까 좀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컨센서스가 나와 있으니까 얘가 흑자가 되는 거는 내년이네요. 또. 그래서 아마 주가가 힘을 못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개별주들 그렇게 뭐 조그만 애들보다는 안전하지만 힘을 낼 수 없는 부분들은 지금 신약 때문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이 신약이 네. 뭐 너무 쉽게 개발되면 이게 신약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상 신약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비싸서 안 사 먹으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나왔는데 효과가 떨어져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판매가 할 때는 대박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뭐 재무제표 아까 봤지만 실적이 당장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들지를 않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신약의 기대감에 이거를 계속 들고 있기보다는 일단은 들어 올리면 차라리 얘보다도 반도체 쪽 섹터가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긴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빠져서 지금 반도체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종목 교체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셨어야죠. 자, 그러면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이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손절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10만 원 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지금 IT 부품주들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수익으로 바꿀 수 있어 보입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 한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10만 원 쪽으로 올라오면 교체 한번 노려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파워로직스 8,200원에 10%거든요. 파워로직스 얼마요? 8,200원. 8,200원에 10%? 10%. 네.
한두 달 전에 공략했다가 물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죠? 예, 예. 그래도 고점에서 안 물려갖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면 예. 이게 지금 빠질 만큼 쭉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라서 이 정도 위치면은 또안 올라오네. 근데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도 없고, 그렇죠? 예. 거래량도 없고 지금 위치에 사실 파워스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예. 뭐 하루 거래량이 몇 주 안 돼요 보면. 예. 그래도 그렇구나.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특히 없는 거네요. 근데 10만 주, 16만 주, 뭐 적당히 그래도 거래량은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한 8,500원 정도로 올라올 때 예. 수익 날 때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 진짜 기다려야 되나? 안 그러면 막 그냥, 어떻게 기가레인을 내가 조금밖에 못 사기 때문에 그거로 바꿔볼까, 이래 생각 중에. 기가레인이 더 좋긴 좋아요. 지금 기가레인이 내려오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 파워로이사 수익이 나면 예. 이쪽 기가레인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기가레인도 반도체 장비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파워로이스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로 바뀌어 있을 때에서 오히려 얘가 안 빠지는. 왜냐면 이전에 있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워낙 말라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관심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빠져요. 그게 예. 오히려 지금 얘한테는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시장은 다 빠지는데 얘는 너네들 빠져라 나는 안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한 8,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 수익 실현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딱 옆을 보면은 빠져있는 주도 섹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럼 걔네들을 싸게 저점 매수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했거든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SKC 매수 가격 17만 4천 원에 비중 15%. 많이 올라가서 자, 일단은 주추세가 아직은 무너지진 않았는데 반등 주면은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수 가격이 싸지가 않죠.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 뭐 7만 원 이하, 뭐 이렇게 싸게 샀으면 그냥 버티시고 계속 쭉 가져가는 거 가지고는 괜찮은데 일단 좋은 부분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게 부담이 돼서 그렇지 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렇게 들어주면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HK 이노엔. 자, 문자 종목이고요. 이것도 제약 섹터 59,000원 비중 10% 박스권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여기 저점 자리 지지하고 거래가 없죠? 빠지는 거는 의미 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러고 있는데 여기 49,0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면 일단 보유하시는 게 낫고 다시 들어주게 되면은 일단 55,000원 들어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고 양봉에 거래가 실리면 되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슬금슬금 올라가면 57,000원이나 6만 원 사이 이 사이에서는 한번 그냥 팔아내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일단은 보유만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고요. 네. 제가 크리스 FNC를 44,600원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뭐요? 매도 시점을 크리스 FNC. 크리스 FNC. 네네. 근데 수익이신가 봐요. 얼마라고요? 4,600원이요. 44,600원에 수익이시고. 네네. 자, 비중은 어떻게 되셔요? 10%예요. 비중은 10%.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추세는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런데 얘는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네. 일단 섬유의복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네요. 일단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나 봐요. 네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고 스포츠류 뭐 등등등등 의류 관련주 쪽인데 이 정도 올라올 때 좀 분할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도 없고 이 거래량은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밀릴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네. 분할 매도로 그래서 뭐 한꺼번에 파실 필요는 없고 살살살 3분의 1 매도하고 내일 또 올라가면 또 3분의 1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팔아가지고 비중을 줄이면서 가져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명신산업이고요. 명신산업.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가 3만 원에 10%거든요. 3만 원에 10%. 네. 최근에 일단 사신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제가 10%를 좀 더 사고 싶은데 가격이 어느 선에서 사도 되고 이게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일단은 뭐 박스권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박스권으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는 32,000원. 여기가 1차 목표치입니다. 아, 32,000원이. 그렇죠. 32,000원이. 지금 박스권에서 저항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될 거고 요 자리를 잘 돌파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가 이제 다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인데 예. 그 자리로 올라오려면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올라가지고 뭐 그런 흐름도 나와야 되지만 거래도 좀 실려야 돼요. 근데 뭐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 이거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앞으로 횡보하고 박스권이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밀릴 것 같지도 않고 거래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보유하는 거 괜찮은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만약에 네. 조정받으면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 밑으로 예. 밀리면은 지지라인이 27,000원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밀리면은 싸게 공략을 해보시고 32,000원 쪽에 파시고 또 27,000원대 내려오면 또 사시고 32,000원 파시고 이렇게 해서 네. 일단은 박스권을 좀 작게 두고 뭐 그래도 그게 작다 하더라도 27,000원에서 32,000원이면은 폭이 18%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위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는 예. 정리를 했다가 이렇게 매매 정도만. 예.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지수가 3,050을 안착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화생명. 자, 보험주들이 한 차례 배당락 이후에서 떨어졌다가 어저께도 강하게 올라오고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고 그래서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등 다 올라왔는데 그렇죠? 버텼던 사람들은 배당도 먹고 주식도 올라와가지고 아마 보험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데 배당까지 수익을 챙겨갖고 아마 좋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느낌은. 거기다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으니 좀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요. 하나생명도 비슷한 상황이죠. 하나생명도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3,420원. 물려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 버티세요. 지금 다른 보험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도 그 정도 가격대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그래요. 거기서 한번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사면철강. 사면철강. 어제도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치주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술주 하락에 가치주 상승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러니 저러니 저는 그냥 순환매로 봐요. 순환매로 보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던 철강주들이 오늘 현대제철 어제 현대제철 포스코 강세를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제에서는 신해한수에서는 그 점수 종목에서 철강업종을 85점을 점수를 줬는데 줄 수밖에 없는 게 85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만 머리를 들고 올라가잖아요. 61선을 틀고. 그래서 이 모양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그래도 얘네들이 받쳐주면서 지수를 떠받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또 얘네들이 지수를 떠받치죠. 그러니까 폭락은 안 나와 얘네들 때문에. 조선주, 철강주, 뭐 보험주라든지 업종이 그래도 대표주에 이쪽 애들이 버티고 있어서 지수 폭락은 안 나오는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철강주와 조선주와 이쪽 애들을 공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것은 좀 안타깝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삼연철강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불안할 게 없죠. 다른 애들은 떨어져도 얘는 안 떨어질 거니까. 왜? 얘네들의 그 대장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강하니까. 그래서 삼연철강도 보유하시는 데는 괜찮은데 매수 가격이 높아서 그 가격까지는 어려워요. 얘네들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거지 주도주는 아니거든요. 주도주의 힘은 뭐냐면은 포스코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주도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정말 주도주고 현대제철이 주도주면은 지수가 3,000, 3,050을 끌어당겨 올렸을 겁니다만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하고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를 할 겁니다. 그럼 삼연철강도 한 6,500원 갔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은 가능하지만 그 추가 매수한 부분은 6,5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900원은 8,900원이라 할게요. 8,900원은 언제 올라가느냐?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그래서 아주 길게 보면은 철강주들도 건설주들도 조선주들도 보면은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자리는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게 보시면서 8,000원까지는 올해 이제 시작했으니까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보시면 8,000원까지 도달도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근데 지금 당장 보이는 건 6,500원입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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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HSD 엔진. HSD 엔진? 네네. 그래요. HSD 엔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9,040원에 30%. 9,040원에 30%. 수익이시네요, 그래도. 네, 근데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서 저도 이걸 좀 한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신데 일단 네. N자 목표치는 지금 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폭등이 안 나오니까 얘네들도 눌림목이라는 건 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 10,000원까지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세요, 조금씩.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올라가냐면 IT를 눌러버리니까 지금 네. 조선주하고 철강주하고 뭐 기계주도 얘도 이제 뭐 엔진이니까 뭐 기계라고 치면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지금 운수장비부터부터 해서 이쪽 애들이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쟤네들이 빠지니까 이쪽이 올라가 주니까 이쪽이 강세인데 거기에 지금 HSD 엔진 같은 경우도 거래가 실리면서 기가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가니까 네. 쟤네들은 빠져도 얘네들은 지금 파티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팔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욕심내고 들고 가기에는 지수가 또 말을 안 듣고, 그렇죠? 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서부터 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10,000원까지 일단은. 네. 그리고 만약에 있잖아요. 이거 만약인데 만약에 뭐 조선주든 아니면 포스코든 아니면 HSD 엔진이든 이런 이제 기계주, 조선주, 철강주들이 너무너무 강세가 막 나와가지고 얘가 이 엔진도 11,000원 가고 12,000원 가고 이렇게 폭발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에서는 저가 철강주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기자재라든지 공략할 것들 많아집니다. 아, 오히려 그렇게 돼가 차라리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그쪽으로 매기가 쏠려가지고 그쪽이 막 폭등하고 급등이 나오면 오히려 돈 벌기가 좋은 장이 되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로 들어가면 이쪽이 움직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저쪽이 움직이고 맞아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 테마주를 봐도 어제만 하더라도 안철수 관련주 급등했는데 오늘은 죄다 빠지고 딴 쪽이 움직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뭐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이게 올라올 때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 하는 게 안전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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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원방테크요. 원방테크. 네. 어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4,150원이요. 34,150원. 이거 되게 비싸게 사셨네요. 네. 이게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인가? 잠깐만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원방테크. 실적은 나쁘진 않는데 컨센서스는 안 나오고. 근데 이게 계속 저점이 깨지고 있는 게
뭔가 악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일단 너무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유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올해 안에 잘 반등 줘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여기 가장 그 철옹성 네. 돌파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지금 17,500원인데 저 자리를 뚫어야지만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를 뚫기 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어줘도 또 빠지고 들어줘도 또 빠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저점만 안 깨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보유만. 아,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이라도 이걸 손절을 치고, 네. 손절을 치고 그냥 손절할 거면 차라리 17,500원에서 해야죠. 차라리 할 거면. 손절을 너무 완전 저점 자리에서 손절하는 거는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죠. 아니 뭐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뭐 계속 적자인 회사도 아닌데. 아,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파는 것보다는 17,500원에 파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점에서 손절했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또 쫓아가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네. 손절할 거면 17,500원을 못 뚫었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등을 주긴 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종이 그게 네. 뭐 나중에 더 나빠지거나 그럴 적이는 없나요? 이게 음압병동도 이게 관련이 됐고, 근데 그건 어차피 지나간 거고, IT의 크린룸에 이게 저기가 됐길래 좀 여태 기다렸거든요. 지금 뭐 뉴스가 먹히는 장이 아니라요, 지금. 그렇죠? 지금 뉴스가 먹힌 장이 아니고 지금 누가 더 많이 빠졌냐. 나중에서는 많이 빠진 애들 중에서 누가 많이 또 올라가냐 게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많이 빠진 애들 중에서. 근데 얘도 그 많이 빠진 애들 중에서 얘만큼 또 많이 빠진 애들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맞잖아요. 고점에서 지금 얘도 한 50% 반토막 이상 떨어졌으니까. 56%. 그러니까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에 따른 반등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뉴스에 집중하지 말고 나중에 많이 빠지면 종목들이 다 빠져 있으면 나중에서는 이제 올라갈 때 되면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막 그냥 이유 없이 급등할 때가 있어요. 원래 1월장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서도 1월장에서는 많이 빠졌던 애들 중에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1월 초장에서는 흔들어 놓고 움직인다. 근데 지금 흔들고 있는 건데 지금 이미 벌써 얘는 먼저 매를 맞고 흔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손절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왠지. 나중에 네, 반등 나올 때 감사합니다. 그때서 네,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좀만 더 한번 버텨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종목 테스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죠. 오늘 매수가는 27,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1.07% 하락한 27,7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철강주,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네요.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53% 하락한 2,93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85% 하락하면서 99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황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것만큼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추가 매수를 하거나 오늘이 그 타이밍이냐?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냐? 개인들이 포기하는 그날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많이 샀죠. 근데 오늘도 많이 팔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버틴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에서는 관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 확인을 해야 돼요. 얘들이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아직도 신고가권에서 머물기 때문에 애들은 눌림목이라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뭐 5% 폭락은 안 나오겠죠. 하지만 뭐 1, 2% 정도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우존스는 그 정도 내려와도 괜찮은 건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또다시 폭락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요만큼 조금 빠질 자리가 있어요.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지금 덜 빠질 거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얘네들이 아직 반등을 준 모양은 아니거든요. 자, 나스닥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물론 이 자리가 깨지면 그 밑으로 14,000원 초반대까지 밀리겠지만 일단 여기가 지지자리니까 지지자리 안에서 요만큼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뭐 급격하게 뭐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준다? 이러면 좋겠죠. 이러면은 우리나라 시장 빠져 있는 것도 바로 들어줄 텐데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무지막지하게 샀을 겁니다. 근데 많이 안 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미국 시장도 급등은 없을 거고 뭐 폭락은 안 나오더라도 지지부진할 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차피 내일 시장도 그렇게 급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방 경직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지금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밀려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밀려있는 상황인데 일단 2,900은 지지는 되지만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투매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버티되 추가 매수를 함부로 지금 하는 자리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뭐 싸다 그래갖고 막 지금 막 추가 매수하기에는 한 번 더 떨어지면 여러분들 못 버텨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으로 가시는 게 좋고 하방 경직 확인이 되면 그래서 하방 경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점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두 양봉이 나오거든. 이렇게 바닥에서 양봉을 모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부시를 모으면은 불이 붙겠죠. 밑에서 빨간색으로 계속 부시를 모아야 돼요. 그래야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계속 파란색으로 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만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잘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지 또다시 흘러내리는지 이것도 보시면서 지수는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석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펄어비스요. 참, 나 못 팔아서 속이 상해 죽겠네. 펄어비스. 예. 자, 이제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아이, 매수가가 13만 8천 원에 30%요. 예. 13만 8천 원에 30%. 예, 예.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지금이라도 팔이 할라나, 갖고 가야 할라나. 그러니까 그 결심을 이틀 전에 월요일 날 했었어야죠. 화요일 날. 예, 그러니까 그때 팔려다가 그냥 말했죠. 그러니까 팔려다가 말지 말고 팔았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었고 예. 지금 지지 라인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예. 일단 한번 버텨보시고 만약에 내일 이후에서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깨지면 그때서는 이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지금 여기를 얼마에 손절이요? 얼마가? 여기가 저점 자리가 11만 6천 원짜리인데 예. 11만 6천 원짜리가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예, 예. 안 깨지면 지금이 또 지지 자리니까 예, 예. 11만 5천 원 할게요. 11만 5천 원짜리가 지금 저점이에요 보니까. 예, 예, 예. 11만 5천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안 깨지면 또 지지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13만 원 정도에서 끊어버리세요 그냥. 예, 예, 예. 아, 그때까지만 와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13만 원 정도 오면은 거기서 손실이 많이 줄어드니까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고 지금 빠져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1만 6천 원 깨지면 팔으라고? 11만 5천 원. 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문자 종목이고요. 현대건설 기계, 현대건설 기계. 아유, 급등 나오고 있네요. 자, 현대건설 그룹주들이 움직이나요? 일단 기계주로 움직이는 건가? 이게 이제 그 IT가 흔들리고 게임주가 흔들리고 그동안 올라갔던 애들이 흔들리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장이 좋았다면 막 빨간색으로 계속 올라갔다면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기는 조금 힘겨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을 생각을 하고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5만 5천 원이면은 한번 흔들리고 움직이면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보유하시고요. 수익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수익이었으면 절반 팔으면 되는데 아직 손실권역에 있고 이쪽도 빠지고 다시 올라오면은 될 것 같으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바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으로 가시고요. 이따가 신의 한수 시간대 불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